하루 1g 이상 복용했을 때 암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환자의 평균 수명을 13개월 연장한 겁니다. 값이 싸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미리 복용하면 예방도 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진짜 찾는 그런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됐죠. 우리 어머니 연세가 105세라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처럼 건강한 105세는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치매도 전혀 없으시고, 제 가족이라면 저는 만 쓰는 걸 추천할 겁니다. 아, 그럼요. 네. 세계 최초로 비타민 B3가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내신 분이십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석좌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타민 B3가 항암 보조 효과가 있다는 걸 네. 규명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셨는지, 얼마 만에 연구 끝에 또 얻어내신 결과인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암 연구를 한 지는 한 35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15년 정도는 순수한 암 발병 원인을 연구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암 발병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제가 알게 되고, 그 필요 충분 조건을 망가뜨리면은 암을 치료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어떻게 필요 충분 조건을 망가뜨려서 암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느냐 하는 게 이제 또 다른 그 20년간의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찾아놓고 보니까 비타민 B3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B3 너무 흔한 물질이고 돈 벌기 어려운 물질이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값이 싸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미리 복용하면 예방도 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진짜 찾는 그런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나머지 그 10년 동안은 이걸 가지고 임상시험을 해서 사람의 암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 이걸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35년간의 연구가 최종적으로 비타민 B3의 효과로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B3가 이렇게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어떤 분들도 발언한 적이 없고 교수님이 최초로 연구해서 결과가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암과 관련해서 비타민 B3를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처음이죠. 저희가 알고 싶은 건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예요. 기적적으로 되는지 네. 우리는 그런 걸 좀 알고 싶거든요. 어느 정도 입증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통계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뢰도 95%면 과학적으로 의미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보다 떨어지는 의미를 확실히 부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 연구 결과는 99%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는 정도고요.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암 환자가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기 폐암 환자 110명에게 기존에 쓰던 항암제를 쓰고 거기에 비타민 B3를 덧붙여서 쓴 거거든요. 그 그룹에서 항암제만 쓴 환자보다 그 환자의 평균 수명을 13개월 연장한 겁니다. 보통 이제 항암제를 쓰면은 평균 수명이 약 6개월 정도 연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연장시키려면은 아주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비타민 B3를 이용해서 13개월을 추가로 연장시킬 수 있다. 굉장하죠. 그것도 부작용 없는 물질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항암제 개발한 분야에서는 거의 기적적인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골하게 1년 3개월을 더 사는지,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1년 3개월을 더 그렇습니다. 누리다 가시는 건지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항암 보조 효과 외에도 어떤 효능들이 있을까요? 여러 논문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 첫째 요즘 흥미있는 것은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3대 실명 원인이 되는 질병이거든요. 고령화되면서 녹내장 환자도 많이 늘어나는데 약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임상시험 결과 보고됐는데 녹내장 진행을 막고 아주 느리게나마 개선시킬 수도 있다 하는 보고가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또 그 외에는
미국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B3 복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치매 발병률을 조사를 했는데 비타민 B3를 복용한 그룹이 거의 절반 정도 치매 발병률이 이렇게 낮다 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어머님께서 네. 굉장히 장수하셔서 주변을 부러움을 산다고 하시는데요. 네. 올해 105세입니다. 네. 걸어 다니시세요? 그럼요. 너무나 사실- 다행입니다. 동네에서 화투 최고 고수예요. 젊어서부터 화투를 잘 치셨는데 지금도 뭐 치매도 전혀 없으시고 기억력도 아주 좋으십니다. 그럼 어머님한테 그동안 어떤 뭐 비타민이라든가 건강 기능 식품이라든가 언제부터 어떻게 드리셨나요? 한 20년 전부터 어머니께 드렸죠. 사실 우리나라에 105세 연세이신 분들 꽤 많거든요. 오. 그런데 우리 어머니처럼 건강한 105세는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그럼요. 네. 어머님한테 복용시키셨을 때는 단독 비타민 B3를 드시게 했나요? 아니면 종합 비타민제를 드셨나요? 종합 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B3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아하. 보통 이제 많아야 30m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는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B3만 단독으로 나왔었나요? 제품으로 나온 지는 17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B3 관련된 암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그러니까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하니까 제 주변에서 저를 찾아오신 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구원할 약이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처음에는 이 캡슐에다가 시험용 약을 담아서 이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처음에 몇 명 오실 때는 그게 도와줄 수 있었는데 네. 숫자가 몇십 명, 당연하죠. 거의 수십 명이 되니까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제약회사에 부탁을 해서 약으로 찍어달랄 때 감사하게도 약을 찍어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 B3는 주로 천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화학적인가요? 원래는 자연에서 발견된 거죠. 사람이 복용하는 거는 다 합성한 것입니다. 근데 합성해도 요즘에는 그 기술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천연물하고 합성물을 비타민 B3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똑같습니다. 네. 비타민 B3가 수용성입니다. 비타민 C도 그렇다고 해서 막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몸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원래는 비타민 B3는 하루 한 20mg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암 환자에게 쓸 때는 하루에 1g을 썼습니다. 그러면 20mg을 50배를 쓴 거기 때문에 혹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죠. 아무리 비타민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정신질환이라든지 또는 당뇨병 예방 이런 목적으로 고용량을 장기간 투여한 임상시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무 부작용이 없는 걸로 보고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항암 보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의학계는 어떻게 이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던가요? 그렇다면 그 물질을 예방도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런 연구들은 다른 연구자들이 했죠. 근데 그 결과도 대단히 좋게 나왔습니다. 암 발병률을 30% 낮출 수 있다. 임상시험 결과고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루 1g 이상 복용했을 때 암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모든 물질 중에서 암 예방 효과가 임상시험으로 입증된 유일한 물질이 비타민 B3입니다. 참 30년 동안이라 암과의 어떤 연구 싸움을 하셨고 훌륭한 어떤 결과를 낳게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들어간 뭐 연구비와 동원된 인원이라든가 굉장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돈의 원천은 세 군데인데요. 하나는 과학기술부. 아하. 네, 과학기술부에서 제가 한 200억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200억 정도. 그 다음에 셀 가디언이라는 회사에서 한 80억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에서 받은 220억은 암이 어떻게 발병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들어간 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지원은
임상시험에 대해서 환자들 치료비 지원하는 게 이제 보건복지부 지원이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많이 투자해서 연구를 하셔서 네. 이런 업적을 이루셨는데 비타민 B3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4개 환자들의 생명까지도 연장시킬 수 있나 갑자기 B3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물질인가요? 근데 비타민 B3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활력 증진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쾌활함, 밝음 이런 거를 생산해내는 원천적인 물질인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재밌는 일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주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많이 들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신적인 우울감과 에너지가 떨어질 때도 이 비타민 C3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도움 받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 B3가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5, 60년 전이거든요. 근데 5, 60년 전이요? 네, 그게 뭐 정신분열증이라고 하고 또는 조현병 같은 그런 약간 정신질환에 이 비타민 B3 고용량 요법이 굉장한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B3는 우리 몸이 마치 운동을 한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네. 비타민 B3에 대해서 정말 오늘 그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가 흔히 그래도 밥이 보약이다. 네.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 네. 비타민 3가 풍부한 음식 어떤 게 주로 있을까요? 곡물에도 있고요. 육류, 야채 고르게 있는데 식품에서 충분히 섭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이 이렇게 안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들어있는 양은 많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비타민 B3를 섭취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하루 50mg입니다. 근데 50mg은 이제 암 예방 목적으로 또는 치료 보조 목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적은 양입니다. 자, 비타민 B3와 함께 같이 먹으면 좋을 영양제가 있다면 비타민 C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메가도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타민 C는 워낙 다양한 우리 몸의 생리 활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C도 필요하고 또 하나를 꼭 추천한다면 저는 비타민 D를 권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인은 거의 절반 정도 그 이상이 비타민 D 수준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꼭 추천한다면 비타민 C 적정량 저는 하루 1g 정도 그다음에 비타민 D 하루 한 알 정도 이 정도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